안녕하십니까. 닭띠 기일간의 기년 운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닭띠 기일간한테 기년이 다가오는 의미를 천간과 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기년이라는 것은 천간에서 다가오는 것은 심리적인 변화 쪽에 초점을 맞춰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심리적인 변화는 비견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똑같은 글자가 서로 이렇게 바라보는 것들은 군심대좌라는 것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지지는요, 기일간한테 해라고 하는 것은 정제라고 하는 기운으로 다가옵니다. 또 해중에 장생하고 있는 간목에 역시 신경을 써야겠지요. 갑이라는 것은 기한테는 정관의 기운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제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또 닭띠한테 돼지의 의미는 역마살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5가지가 기해년의 기일간한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천간의 기운이 비견으로 두고 또 군신이 서로 마주보고 있다. 임금과 신하가 마주보고 있다. 그래서 군이라는 것은 임금 군자를 쓰게 되는데 이것은 어떤 새 운을 말합니다. 운에서 들어온 것을 임금이라고 보면 내 사주에 있는 일간은 신하가 되는 거지요. 신하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운이 나의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주도권을 갖는 것이죠. 주도권. 그래서 나는 내 의지대로 행동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운의 변화에 의해서 내 심리의 변화가 먼저 선행된다는 것, 그리고 내가 인지를 하거나 못하거나 그 운의 변화에 의해서 내가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또한 서로 마주보고 있다는 것은 서로 마주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임금하고 신하고 마주 앉아 있으면 신하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기회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면에서는 위기가 될 수도 있죠. 임금의 마음에 들면은 기회로 작동해서 승승장구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이지만 임금님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좌천되거나 어떤 관직을 박탈당하거나 귀양을 가거나 몹시 힘든 상황에 처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내가 똑같은 글자를 봐서 군신대자라는 것은 실제로 대통령이나 임금을 만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나를 되돌아볼 수 있는, 나를 반성하거나 마치 거울을 바라보듯이 나를 객관적으로 나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잘한 것은 스스로 칭찬도 해주고 내가 못한 것은 반성도 하게 되는 계기가 생기고 나한테 나를 돌아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비견으로 작동되다 보니 내가 나를 되돌아볼 수 있는 동기부여는 내 친구나 동료나 형제나 주변 사람에 의해서 그런 동기부여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나를 돌아보고 나서 그 행위의 결과는 또 방향성을 갖다가 제시하는 것은 바로 지지에 있는 이 해라는 글자가 됩니다. 자, 해라는 글자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정제라는 기운이 영향을 미치지요. 또 해중에 있는 정관이라는 것들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나를 되돌아봄으로 인해서 내가 추구하는 가치는 정제의 안정성과 정관의 직장, 조직 또는 준법 이런 쪽으로 방향을 잡을 때
내가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것이요. 그렇지 않고 어떤 안정성이나 투기성이라든가 아니면 내 직장이 아니라 내 개인 사업 쪽으로 또는 장사 쪽으로 방향을 잡을 때는 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사주에 따라 구성에 따라 다 달라지겠지만 내가 군신대자의 운에서 위기로 방향을 잡을 것인가 또는 기회로 방향을 잡을 것이냐는 여러분이 어떤 쪽으로 생각과 행동을 집중하고 그 무엇을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운적으로만 보면 이렇게 정제나 정관 쪽으로 내가 행위를 치중하거나 내 행위를 몰아갈 때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쓰이지만 투기성부터 시작해서 사업성이나 어떤 투자로 간다고 치면 상당히 위기에 봉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역마살은 그럼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역마살은 변화라고 했습니다. 변화. 직장인 같은 경우에 변화는 어떻게 구성되냐면 직장인이라면 어떤 발령을 통해서 그러니까 먼 곳으로 발령을 갔을 때 역마살부터 이어지는 3제의 시간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복삼제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 곳이라면 해외 발령도 좋고요. 지사 발령도 좋고요. 아니면 내가 해외에 있다가 아니면 또 지사에 있으면 다시 본사 발령으로 그러니까 내가 있는 곳에서 먼 곳으로 발령이 나서 새로운 일에 내 근무 환경이 바뀌는 것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추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발령을 통해서 역마살의 기운을 해소하는 것도 역마살의 좋은 운이고요. 정말 발령이 안 났을 경우에는 역마살의 운을 좋게 만드는 방법 중에 좋은 방편 중에 하나가 여행입니다. 어차피 역마살에는 이동과 변화가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이 여행을 가게 되면 장소의 이동에 따른 날씨가 변하고 또 환경이 변하고 심리가 변하고 또 나의 그 정신 상태가 변하게 되죠. 역마의 운에서는 그래서 여행을 통해서 나를 갖다가 내 자신에 있었던 것들을 변화시키는 계기를 만들면서 그 계기가 군신대자로 작용하고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작용할 때 기해년은 닭띠의 기일간 여러분한테 좋은 기회로 작동을 할 것이며 그 전에 해왔던 패턴 그대로 쭉 살아간다면 여러분들한테는 좀 일이 자꾸 꼬이거나 몸이 아프거나 일의 진척에 방해물이 자꾸 나타나서 의도한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시기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애정운을 한번 보겠습니다. 애정운은 지금 정제나 정관의 기운이 들어왔을 때 애정운은 최고가 됩니다. 아주 좋습니다. 자, 그동안에 솔로였던 분들 아니면 이때 새로운 인연이 맺어옵니다. 이 새로운 인연은 먼 곳에서 만나는 인연이고요. 또 생각지도 그 예상 밖의 인연입니다. 그래서 어떤 내가 여행 중에 만났던 좋은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이성이라면 나한테 새로운 인연으로 다가올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시고요.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들의 소개로 인한 것이나 내가 예상하지 못한 자리에 갑자기 나갔다가 거기서 만난 사람의 인연이라면 또한 여러분들한테 새로운 인연으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솔로 여러분들은요, 그동안 해보지 않았던 다양한 경험을 시도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의 새로운 인연의 문이 또 인연의 끈이 연결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기존에 사귀던 사람이라면 기해년은 결혼을 결심하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로 작동할 수 있는 것은 심리의 매도 임신의 가능성 때문에라도 이런 가능성, 결혼의 가능성은 상당히 열려 있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혼전 임신을 통해서 예상보다 좀 빠르게 결혼을 한다 하더라도 이 또한 그냥 하늘이 주는 기회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기해년이 자체가 결혼을 할 수 있기에는 굉장히 좋은 운이라는 것이지 결혼해서 정말 잘 사냐 그 문제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서로 배우자 복을 먼저 봐야 되고요. 그 배우자 복을 지원하고 있는 대운의 모습도 봐야 되고 또 어떤 상대와 어떤 관계 속에서 있는 궁합도 봐야 됩니다. 잘 사냐는 문제는 상당히 까다로운 문제고 판단을 요하는 문제이지만 결혼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한다고 치면 기해년이 여러분들한테는 결혼 기회를 제공한다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자, 재물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재물은 어떤 취업과 투자에서 나의 안정적인 재물이 형성됩니다. 자, 취업이라고 하면 어떤 기업에 취업하는 것도 좋고요. 또 정부에 취업하는 걸 공무원이 되는 것이죠. 급수에 상관없이 아주 좋습니다. 최고의 시기가 됩니다. 여러분들은 재취업을 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신규 취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취업의 기회는 열려 있으니 여러분들의 눈높이를 충분히 높여서 정말 마음에 드는 직장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투자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어떤 안정적인 안정성을 갖는 상품이냐 투기성을 갖는 상품이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안정성을 갖는 상품이라면 얼마든지 투자를 하십시오. 다만 일주일에 하루 단위로 일주일 단위로 한 달 단위로 큰 변동폭을 주는 투자라면 이거는 여러 번 재고를 하시고 정 꼭 투자를 해야겠다면 투자의 규모를 줄이시는 방향을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자, 취업운과 사업운을 같이 얘기할게요. 취업운은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우 좋게 열려 있습니다. 신규 취업도 좋고요. 직장을 이동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니 신규, 이동, 재취업, 기해년은 이분들한테 이렇게 새롭게 일을 구하시는 분들한테 기회를 제공합니다. 사업을 보겠습니다. 사업은요, 새로운 고객을 맞이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근데 이 새로운 고객 계약 체결은요, 경쟁자의 몰락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쟁자의 몰락이 주된 원인이 돼서 경쟁자가 사라지니 그 경쟁자가 거래하던 업체가 나와 계약을 맺으려고 하는 것이지요. 자, 이런 것들은 기해년 자체가 사회의
혼란을 바탕으로 일이 펼쳐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내가 새로운 고객 계약을 맺는다 하더라도 반드시 체크해야 될 것은 그 내가 제공한 제품이나 서비스의 그 대가를 확실히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반드시 체크하셔라. 그게 이 기해년의 키포인트입니다. 실컷 일해놓고 내가 받아야 될 돈을 못 받으면 회사는 점점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반드시 그거를 챙기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시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시험은 매우 좋습니다. 합격을 할 수 있는 기회가 계속 열려 있습니다. 내가 신분 상승을 위해서 아니면 새로운 나의 길을 뚫기 위해서 공부에 매진하셨던 분들은요, 기해년부터 이어지는 3, 4년 동안의 시험에 대해서는 운적으로는 매우 좋으니 도전하시고 성취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기해년에 어떤 방해 요소가 따릅니다. 내가 공부에 집중하기에는 어떤 일도 좀 해야 되고 집안에 일도 좀 생기고 친구가 자꾸 만나자고 하고 생각지도 않던 모임 같은 것도 나가야 되고 그러한 방해 요인이 반드시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시험을 정말로 목표로 하시고 내가 정말 간절히 원하신 분이라면 나를 시험 공부를 방해하는 이러한 일로부터 내 시간을 얼마나 지켜낸 시간을 공부에 집중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합격 여부가 달라질 수 있게 됩니다. 많은 유혹이 있을 테니 유혹을 어떻게 떨치느냐가 기해년에는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한테 가장 커다란 극복 과제라는 점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닭띠 기일간의 기해년 운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